네, 어쨌든 어제 수업에 약간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AS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만 좀 수업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뭐냐면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을 이야기하는데 왜 전기장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냐? 이것부터 시작해요. 전기력이라는 건 우리 만유인력이 먼저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빗대서 비슷하게 얘네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는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전기력이라는 거. 근데 전기력이 왜 중요하냐면 전기력은 얘네들의 서로 두 전하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가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있는 애와 마이너스가 4개 있는 애랑 비교하면 얘는 끌어당기는 힘이 이 정도라면 얘는 끌어당기는 힘이 4배란 말이야. 말 그대로 뭐냐면 이 플러스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얘보다는 각각의 상대방이랑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야. 전기력이라는 거. 전기라는 그런 포인트였던 거고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중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중요한 건 지구가 있을 때 얘가 가벼운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 무거운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지구가 가벼운 거랑 무거운 거랑 생각하면 누굴 더 많이 끌어당겨? 무거운 거 많이 끌어당겨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묻는 게 다 다르다. 하지만 모두 다 뭐 안에 살고 있어? 지구가 만드는 중력 안에 살고 있다. 그거를 중력장,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가 만들어놓은 공간적 힘, 지구가 만든 공간적 힘이 휘어진 정도가 얼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중력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력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유인력은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누군지 신경 쓰지 말고 지구가 만드는 공간이 얼마나 휘어있어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얘를 이걸 나눠주는 거지. 그래버리면 얘가 남는 건 얘가 실제로는 중력가속도예요. 지구가 만든 중력가속도고 얘가 G의 R제곱분의 M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구의 질량 원천 하나만 바라보고 거기로 얼마부터 떨어졌을 때는 좀 약해, 가깝고 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중력장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는 이렇게 만유인력은 각자들의 객체들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하나하나 봐도 되는데 전하는요. 얘네들이 수소 원자 하나, 전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하나씩 있으니까 우리는 이때는 전기력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럼 객체들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야. 지금 박태솔로 이루고 있는 원자는 몇 개일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가 흐를 때 여기에 흐르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일까? 무수히 많아요. 전류가 잠깐 흐를 때도.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로 전하들은 무지막지하게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객체들이 점전화 하나로 보는데 전기는 해석해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기력으로 볼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집단, 말 그대로 이런 전하들을 만든 하나의 물어보자 공간들을 이야기해보자라는 게 이게 전기장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만드는 이 전하들의 집단이 이 만들어놓은 공간들에 작용한 힘이 궁금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 얘가 그래서 전기장이었던 거고 이 전기장은 전기력을 뭐로 나눠줬던 거야? 단위 양전하로 나눠주는 거야. 뭐야? 상대방을 나눠주는 거지. 왜? 그래버리면 이 상호작용하는 힘이 결국에는 얘만 나눠진다. 내가 만드는 원천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얘기할 수 있는 게 전기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기장의 물리적 의미입니다. 잠시만요. 아씨 더워. 그래서 이게 전기장의 의미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전기장이라는 건 K의 R제곱분의 Q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가 그래서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왜 전기장이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우리는 얘네들의 원천이 궁금한 거 얘가 만드는 공간이 궁금한 거야. 이 필드 자체가 공간이. 그래버리면 얘네들이 전기장이라고 만들어질 때 플러스 전환에 이렇게 나가는 전기장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뭐가 오든지 간에 전기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당연히 뭐가 오면 여기에
플러스 Q 전화가 오면 둘은 서로 밀려나요. 근데 하지만 마이너스 Q가 오면 어떨까? 얘는요, 이때는 전기력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왜? 풀마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할 거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 플러스 Q가 만드는 필드에 대한 개념은 변하면 안 변한다. 이거를 활용하려고 전기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왜? 전기력은 누구냐에 따라서 얘의 전하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변할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전하일 때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전하일 때 들어가는 전기장 만들어지잖아. 이 마이너스 전기장을 만들어지는데 얘가 당연히 양전하가 올 때, 음전하가 올 때 전기장은 변하지 않지만 전기력은 변한다라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지만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상점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천식 공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8-3번 봅시다. 8-3번 어제 풀라고 하고서 넘어갔었으니까 이것만 풀고서 오늘 수업 봅시다. 네, 지금 8-3번 같은 경우에 이 Q가 마이너스 Q가 있고요.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운데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각각 하시면 됩니다. 네, 플러스 2Q라는 건 얘는 양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뭐하냐?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때 전기장의 세기는 구해보면 K의 거리 제곱분의 Q입니다. 전하래.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Q가 만드는 전기장을 보면 마이너스 Q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음의 전하기 때문에 얘는 뭐하느냐? 잡아당기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Q가 만드는 전기장은 방향은 여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크기는 K의 D제곱분의 Q입니다. 근데 전기장도 결국엔 방향성이 존재하는 벡터야. 그러니까 방향성을 봤더니 두 방향이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알사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더해줘서 얘가 됩니다. 이게 되는 게 전기장이에요. 어제 같은 자로 다른 자로 설명했니? 그거 설명 안 했죠? 같은 자로 다른 자로 설명 안 했지? 오케이. 봅시다.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조금 중요 지점 중에 하나가 너네가 이제 나중에 문제 볼 때 좀 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지금 보면 얘는 둘의 전하가 다르죠? 둘의 전하가 다를 때 가운데 지점에서 비교하면 두 전기장의 방향이 합쳐집니다.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면 플러스는 나가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요.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전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요 중간 지점에서 얘네들의 전기장은 합산이 일어나요. 둘의 합이.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둘이 다른 전하일 때는 이 가운데서 전기장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디가 0이 되냐면 여기가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가운데 지점에서 0이 될 수 있냐? 둘이 같은 전하일 때요. 더 다른 전하일 때 이건 필기해주세요. 조금. 네. 그 다음에 이거 얘들이 같은 전하일 때 같은 전하일 때는 풀풀이든 마마든 결국에는 얘네들이 화살표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가운데 지점에서 전기장 세기가 0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바깥에는 0이 되지 않습니다. 둘이 다른 전하일 때는 얘네들이 여기가 반대쪽이 0이 돼요. 얘가 0이 될 때는요. 예를 들어서 QA, QB라고 줬을 때 얘가 전기정이 0이 될 때는 뭐냐? A의 전하량보다 B의 전하량이 더 클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 전하의 힘이 더 셀 때 요 지점에서 0이 된다.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는 누가 셀 때? QA랑 QB를 비교하면 얘가 더 셀 때 얘가 0이 됩니다. 네, 이 정도도 문제 풀 때 좀 활용하시면 편한 것 중에 하나다. 네. 당연한 이야기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8-4번을 문제 풀 때 좀 활용하면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8-4번 봅시다. 8-4번 보면 얘가 A가 0에 있고요. 6D에 있는데 전기장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0이 됐어요. 여기서 4D에서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뭐야?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
같은 전하라는 거죠. 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풀어봅시다 한번. 네, 요거 8-4번 볼게요. 8-4번 같은 경우 보면 A를 음전하냐 물어보고 A의 전하량이 B의 4배냐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X는 7D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전기장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들도 생각을 많이 나옵니다. 얘를 문제를 봤을 때 뭐냐면 A와 B가 지금 4D에서 0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QA가 이 QA와 QB에 뭐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네들의 전하량이 같은 전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안에서 0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러면 각각의 전하가 무슨 전하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얘네들을 가장 가까이 주변에서 조금 봐요. 이때 전기장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돼요. 왜냐? A 주위에서 보면 A의 전기장의 영향력이 가장 커요. B 주위를 보면 B의 전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인 거지. 전기장이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커져봐야 한도가 있습니다. 전하를 아무리 높여봐야. 근데 실제로 거리는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줄일 수 있잖아. 얘를 많이 줄이면 결국에는 이 전기장의 영향력이 클 거란 말이야. 그럼 말 그대로 뭐냐? A 가까운 지역에서, A 전하 가까운 지역에서는 누구의 영향력, B의 영향력은 거의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A만 신경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A의 이 가까운 지점에서 전기장을 봤더니 여기서의 전기장은 양수니까 여기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A가 무슨 전하라는 거야? 플러스 전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왜? 그래야지 나가는 방향이니까. 그럼 B 주변에서 봐보자는 거야. B 주변도 봐볼게요. B 주변도 봐보면 여기에서 전기장이 음수야. 그러니까 음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주변에서 봤더니 음수인데 음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전기장이 뒤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전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전기장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나가는 방향입니다. 여기 얘도 뭐예요? 얘도 플러스 전하예요. 그래서 A도 플러스고 B도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립니다. 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수식을 계산하라는 거는 뭐냐? 요거로 활용하는 소리입니다. X는 4D에서 뭐가 된다? 0이 된다. 얘가 의미하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의미라는 거지. X는 4D라는 지점에서 A가 주는 전기장이 있을 거고요. 지금 B도 플러스 전하니까 주는 전기장이 있을 건데 B의 전기장이 뭐 이런 형태로 될 거라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면 저기서 0이 되는 이유는 뭐야? 얘네들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A의 전하량이랑 B의 전하량 이제 계산해보면 A의 전하량의 크기는 K의 4D, 쿨롱상수의 4D의 제곱이니까 16D 제곱. 이것분의 A의 전하량인 거고요. B의 전하량 같은 경우에는 K의 거리가 몇 D만큼 떨어져 있어? 2D만큼 떨어져 있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4D 제곱분의 QB가 되고요. 근데 뭐다?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같죠. 그래서 약분하고 뭐 그냥 나눠버리면 편하게 좀 약분을 내고요. 약분하면 여기 4 남고요. 그러니까 4분의 QA가 QB니까 QA는 QB의 4배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X는 7D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찾아내는 건 너무 간단하죠. 여기 7D에서 봤더니 A가 만드는 전기장도 나가는 방향, B가 만드는 전기장도 나가는 방향. 그래서 결국에는 플러스 X 방향 맞습니다. 이걸 틀리는 거 주면 돼요. 네. 근데 이 전기장이라는 건, 전기장이라는 건 이런 공간에 대한 표현이잖아. 공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보통 표현하는데 이것들을 이은 걸 뭐라고 하냐? 뒷장에 전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기장을 우리가 시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선이고요. 자석도 똑같이 사용하는데 이 전기력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당연히 플러스 전하가 나올 때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그려지고요. 마이너스가 전하했을 때는 얘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제가 그려요. 그리고 계속 그려왔어요. 그럼 풀마다 같이 있을 때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력선은요 절대 교차하거나 나눠지지 않습니다. 교차하거나 나눠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력선에서의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의 방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너네가 양전하를 두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양전하를 여기다 두면 이 양전하는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소리야. 여기다가 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소리야. 왜? 전기장은 Q분의 E니까 여기 양전하를 여기다 두면 Q분의 F죠? 미안해요. Q분의 F. 그러니까 여기 양전하를 갖다 두면 F는 무랑 같기 때문에 Q2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전기장을 이야기할 때 얘네들이 2Q고요. 얘가 마이너스 Q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Q가 들어가는 게 4개라고 치면요. 플러스 2Q는 이 선은요. 전화량에 비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가는 거 몇 개야? 8개가 나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8개 3개 맞아지죠. 그러고 나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고 치면 전부 다 맞아질 건데 그러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생겨버립니다. 이 4개들은 어디로 가느냐? 네, 외부로 나가버린다. 무한계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네, 결국에 뭐냐면 얘네들의 전하량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장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전자와 양성자와 전자를 이루어진 이 원자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을 떨궈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증명 과정 중에 하나예요. 뭐냐? 전기 홀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뭐냐? 얘네들이랑 비슷한 게 자기력선입니다. 자기력선인데 자석 같은 경우에는 NS가 항상 붙어 있어요. 왜냐? N에서 나가고 얘도 S로 들어가는데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은요 이 하나의 공간으로 쳐놨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게 100개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100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 공간 안에 나가고 들어오는 양의 총합은 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총합이 0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앵글 S가 딱 부러뜨려. 그럼 N, S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N만 따로 S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석 자체는. 이거고 하지만 얘네들은 외부로 나가는 게 존재하잖아. 그렇다라는 건 얘네들은 전기홀극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보면 평행한 판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점전화 판에서는 저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체입니다. 도체. 도체라는 건데 도체가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은 실험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한테 제가 줄 겁니다. 젓가락을. 뭐냐면 태수한테는 나무 젓가락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윈터한테는 쇠 젓가락을 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콘센트로 갑니다. 콘센트에서 꼽으라 그래요. 생각해봐. 태수는 꼽을 수 있겠어 없겠어? 꼽을 수 있어. 하지만 윈터는 못 꼽아. 그 차이가 뭐냐면 전기가 잘 통하냐 통하지 않냐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게 퍼너르지 마. 하여튼 그 차이인데 뭐냐면 도체와 절연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 절연체나 부도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 차이냐? 결론은 이겁니다. 도체라는 거 이 안에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모든 건 원자예요. 나도 원자입니다. 근데 도체는 여기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전자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럼 얘는 도체고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묶여져 있어요. 이런 형태로 구속되어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형태가 절연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들은 아니야. 예시 들지 마. 예시 들지 마.
준비가 안 되는데 예시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와, 날아갈 뻔했어. 순식간에 느꼈다. 네, 이런 게 도체인데요. 도체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도체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뒤에서 전기선 속에서. 네, 도체 같은 경우에 특이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기장을 걸어주면 외부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렇게 전기장을 외부에서 걸어줘요. 그렇다라는 건 이쪽에 뭐를 갖다 둔 거고 플러스 극이 있다라는 거고 이쪽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판이 있다라는 거야. 이런 평행판이. 그러니까 일직선 그려지거든요. 근데 특이점 중에 하나 도체는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도체 전기장의 세기는 0이 됩니다. 왜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 전기장 때문에 얘네들이 이 전자들이 뭐하냐? 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디로?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저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만나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뭐를 띄고 마이너스 극을 띄어요. 도체 내부에서.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를 띄어요? 도체 내부에서 플러스 극을 띄어요. 그러면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부에서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결국에는 하지만 외부의 전기장이 이만큼 있잖아. 그거에 비례해서 만들어져요. 그래 버리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는 외부의 전기장과 내부의 전기장을 더해서 얘네들이 0이 되는 겁니다.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외부 전기장을 계속 늘려줘요. 늘릴 거예요? 움직이는 전자 개수는 뭐랄까? 계속 증가됩니다. 계속 증가돼요. 그러면 그 외부 전기장을 더 늘렸어. 뭐냐? 전자들이 다 옮겨졌어. 근데 그거보다 더 센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부 전기장은 얘가 만들 수 있는 건 최대 한도를 넘어서. 그럼 여기 되지 않을까? 그럼 내부 전기장이 넘어서 버려. 그럼 뭐랄까? 얘가 이 도체 자체가 운동이 시작합니다. 도체 자체가 운동이 시작해. 그 전기장 내에서. 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좀 알아두셨다라는 겁니다. 네, 넘어갑시다. 마지막입니다. 네, 이렇게 전기장을 이런 형태로 방향성이 존재하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짜 전기장을 구한다라는 건 뭐냐? 모든 이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이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이 전기장들의 장간의 합산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중첩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전부 다 1차원만 보여줬는데 몇 차원에서도 성립할 수 있어? 공간에서 2차원도 성립할 수 있고 3차원에서도 전기장은 똑같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R제곱의 형태로 거리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3차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이런 형태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껍질만큼의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문제 풀 때는 보통은 2차원 분석까지만 해요. 8-5번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이거 설명할 거고 8-6번은 숙제. 답은 올라와 있어요. 8-5번이 그림이 없어서 공밀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겁니다. 플러스 Q, 정삼각형인데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을 때 이 중간 지점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요거만 보고 넘어갑시다. 네. 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때는 전기장이 얘네들이 지금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여기 길이가 A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 전기장을 볼 건데 지금 보면 요 점에서의 플러스 Q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요 방향이에요. 얘를 1번이라고 볼게요. 1이라고. 그러면 얘를 2번이라고 두면 얘가 만드는 전기장도 플러스 전하니까 이쪽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3번이라고 두면 3번은 음전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전기장 방향은 이런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셋 다 거리는 같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도 1Q, Q, 마이너스 Q 뭐예요? 전하량 크기가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
얘네들의 전기장의 크기는 전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크기는 얼마냐? 쿨롱상수의 거리. 요 떨어진 거리가 얼마죠? 3분의 루트 3이 나올 거야 아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3분의 루트 3의 2의 제곱에 전하량이 들어가집니다. 그럼 얘는 a제곱분의 3kq가 돼요. 근데 얘네들의 세 개를 합산을 하면 얘가 a제곱분의 9kq가 아닙니다. 뭐냐? 이겁니다. 왜냐?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벡터이기 때문에 그냥 합산이 아니라 스칼라 합산이 아니라 얘네들끼리는 이제 벡터합을 더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얘만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둘만 좀 더해볼게요. 왜냐? 얘네 지금 둘을 더하면 여기 이동각도가 몇 도니? 120도예요. 그럼 얘네들의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런 형태로 알짜 전기장이 나옵니다. 근데 봤더니 길이가 같아. 말은 뭐야? 그러니까 얘가 몇 도야? 60도야. 그럼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도 60도.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2원이랑 2초를 더하면 얘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 이 형태만 나와요. 근데 얘가 뭐랑 같아요? 실제로 2셉이랑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크기가 2가 되고요. 얘는 a제곱분의 6kq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요. 어디로 쓰면 될까요? 뭐 방향은 마이너스 q로 들어가는 방향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마 시험 때는 제가 당연히 좌표평면을 주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찾을 수 있게 방향에 대한 벡터 표현을 수 있게 얘기해 줄 겁니다. 네, 8-6번은요. 한번 숙제로 풀어보세요. 얘가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네, 작년 수능 문제니까 이런 것도 풀어붙이는 게 좋다. 왜냐? 기말고사 좀 어려져야 되거든. 그래서 예제가 많이도 올라갈 겁니다.